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러 미국채 그리고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 한국 주식시장, 나스닥, 비트코인 순서대로 차트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경제를 떠올렸을 때, 경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은행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단 화폐, 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어떤 이 화폐로 자산 시장이 움직이죠. 어떤 화폐로 금이라는 자산을 사기도 하고 또 그 금이라는 자산을 팔게 되면은 또 화폐로 받아요, 가치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돈이 쓰이고 부동산도 돈으로 거래하고요.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화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통화죠.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축통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화는 유로입니다. 그래서 유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긴 하는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 자체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달러 인덱스 계속 오른 거. 이제 유로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 올랐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 아시아 증시 개장하고 나서요. 달러 인덱스가 15분 봉인데 조금 이제 어젯밤에 빠졌죠. 그랬다가 갭상승해서 조금 오르다가 쑥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제 분봉이 바뀌어가지고 떨어지는 걸로 또 바뀌었는데 자, 이게 올랐던 시점이 2시 30분이죠. 2시 30분에 15분 봉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 장 막판에 지수가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2시 반 기점으로 해서요. 2시 반 이쯤이죠. 여기서 이제 오전 저점을 깼죠.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이게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달러 인덱스랑 달러 달러 인덱스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이거가 트리거가 돼서 달러 인덱스로 움직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채권 금리가 움직인 거예요. 그쵸? 10년물이랑 2년물이 이것도 2시 30분에 그랬을 거예요. 그쵸? 똑같은 시점에 채권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그쵸? 단기채도 그랬고. 그래서 달러, 미국채 그러면서 또 뭐가 움직였냐? 미국 선물이죠. 미국 주식시장 선물. 자, 이게 보면은 2시 반 봉인, 2시 반에 15분 봉이에요. 이거 바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겁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자산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경단위가 거래되지 않나요?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이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동아시아의 한 국가인 우리나라 시장은 세계 자산시장 중에 1% 될까요? 그거밖에 비중을 안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글로벌한 시장에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달러 인덱스 뭐 채권금리 다 볼 게 아니라 뭐 이 중에서 어 편하신 거 하나 보면 되겠죠. 뭐 나는 뭐 S&P 500을 보겠다 아니면 나스닥 선물을 보겠다 아니면은 원화를 보셔도 돼요. 예.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은 원화는 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국내 주식 매매를 바로 이어서 말할 텐데 뭐 오늘도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갭상승 시작을 했는데 종가에 다 빠졌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돌아가면서 강했는데 오늘은 SCI 평가정보 얘는 제가 한 번도 못 건드렸습니다. 예. 제가 좀 또 대원화상이 좀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미수 써서 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가 찝찝했던 게 어제 시간에서 올려서 제가 굳이 안 했어요. 시가 갭이 많이 떠가지고 근데 꼭 이런 게 시간외에 떴을 때 제가 매매를 하면은 시가가 고가고 제가 매매를 안 하면 얘가 또 잘 가요.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테마주 오늘 푸른저축은행도 시세 잘 줬고요. SCI 평가 정보가 대장이었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얘들을 못 건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유틸렉스를 했습니다. 유틸렉스를 했는데 뭐 얘를 했던 이유는 뭐 얘가 어제 상한가였고요. 뭐 거래대금은 약했지만 어쨌거나 상한가긴 했기 때문에 시세를 안 줬죠.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잡겠다 해가지고 좀 스캘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 잡은 거 쭉 들고 갈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은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얘가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다는 게 그 시장에서 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 들어 올려도 매수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시간 너무 오래 끌었다. 나중에 들어 올려도 추격 매수 안 붙겠다 해가지고 그냥 털고 나왔습니다. 뭐 결국에는 빠지면서 마감했네요. 그 다음에 대원 화성인데요. 어제 좀 샀죠. 예, 어제 종가 부근에 산 것만 딱 오늘 팔았어요. 갑자기 이제 급등하길래. 나머지는 이제 윗가격에다가 좀 주문을 걸어놨는데 뭐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거래량이 뭐 이날 좀 터지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계속 안 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신용 물량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핸들링하는 세력이 쉽게 시세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현금으로만 지금 이제 미수 써서 조금 더 샀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또 덜어낼 거고요. 현금으로만 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까나리라고 하는 게 편한데 카나리아 바이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 좀 샀습니다. 그래서 타고 급락할 때 이제 툼에 나오는 거 잡아서 이제 팔았는데 제가 목표가는 뭐 22,3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뺐다가 올렸다가 하면은 그냥 기다리겠는데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제 뭐 어센딩 웨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반응이 좀 왔어야 되는데 아예 큰 폭으로 오르고 확 떨구고 다시 가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오후에 좀 그런 게 나왔는데 오후도 그렇게 깔끔하게 올라주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산업을 했습니다. 이제 까나리와 바이오는 이제 건드렸고 다시 하긴 싫어서 이제 얘를 좀 샀어요. 그래서 얘도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샀는데 제가 이제 3,260원에 매도 주문을 걸었는데 빨리 안 치고 올라와 주길래 거래량도 안 터지고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가 올랐을 때 얘가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탄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팔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매매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 뭐 이번 달에는 그냥 뭐 최저 시급 버는 정도로만 이제 그냥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욕심도 내지 않고 그냥 하루에 장 열려 있는 시간 동안 최저 시급만 벌면 난 만족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국내 주식 매매는 이거밖에 뭐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이제 다른 시장이죠. 뭐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정도만 잠깐 뭐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게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번 달에. 자,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함은 이제 월봉 마감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윙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주봉 정도를 체크를 하지만 우리가 장기 추세를 볼 때는 월봉을 보게 되죠. 이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51선 여기를 조금 떨어질 만한 룸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약간 쌍바닥으로 찍고 올라와 주긴 했거든요. 어제 미장이 이제 상승 마감해 주면서 이게 오늘이나 내일 이거를 확 밑으로 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내일 미장 오늘이나 내일 미장 합해가지고 월봉은 조금 들어 올려주는 캔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봉도 이 양봉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게 영망치 막 캔들이 막 엄청 이 추세선까지 닿을 정도로 올라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많이 올라와 봤자 뭐 여기죠. 이게 무슨 자리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위에서 마감? 뭐 11,447 정도 위에서 마감. 그래서 여기 추세선 살짝 맞고 딱 떨어지는 정도 해서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더 빼기는 어렵다고 봐요. 뭔가 그럴 만한 재료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많이 악재를 많이 반영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뭐 비슷하죠. 비트코인도 비슷한데, 얘는 계속 말했지만, 어제 뭐 양털깎기 말하면서도 말했지만요. 어떠한 시장보다 조정을 빨리 줬고요. 그만큼 얘가 회복세가 가장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선 장기 이평 있죠.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장기 이평을 장기 이평이 아니라 장기 하락 추세선을 한 번쯤 또 두드리러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번 달은 특이한 게 주말이 바로 이제 월이 넘어가요. 그래서 월봉이 딱 금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 미장의 움직임을 반영한 채로 마감을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월봉 마감이 주말에 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월봉 마감 위치가 좀 나스닥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주말에도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딱 금요일 날 떨어지는 날이어서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마감을 해줄지. 월봉은 지금 이러한 모양인데, 아, 월봉이 이제 음봉이군요. 지금 시가가 2만 불이 좀 넘네요. 야, 이거 양봉 마감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욕심일까요? 예, 이거 양봉이라도 마감해주면 이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